그래서 이 트렌드는 그 서울대 연구원이랑 김난도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여러 기관들의 어떤 데이터를 추산해서 매해 트렌드에 대한 동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벌써 이게 2001년에 처음 책이 나왔나요?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첫 번째 챕터로 둡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챕터를 두기 이전에 그 저자가 경고를 해요. 내년엔 불황이 예고가 되니까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만 한 말 같지만 본질에 충실한 거 절대 놓칠 순 없죠. 그 다양한 업종과 협업을 해야 된다. 요거는 조금 새롭게 느껴집니다. 다양한 업종이랑 우리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지? 그리고 정부에 민첩한 규제, 요거는 뭐 우리가 기대할 게 못 되죠. 그래서 전체 목차에서 첫 번째 챕터가 분초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헬스업계 사장님들, 이제 운동업계 사장님들이나 강사님들, 코치님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챕터만 4개를 골랐어요. 그게 이제 분초사회랑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민, 디토 소비인데 이 키워드들을 처음 보셔가지고 낯설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분초 사회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시간을 굉장히 분초 단위로 쪼개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환승하거나 버스 기다릴 때 혹은 이제 카카오티 불러놓고 오는 거 보죠. 혹은 얼마나 좀 내가 최대한 빨리 이거를 뭐 다음 차에 딜레이 되지 않게끔 탈 수 있는지, 그리고 환승할 때는 어느 통로로 이동해야 환승이 빠른지, 도착지 최단 거리는 어디 출구로 나가야지 최단 거리인지, 이런 게 계속 경험에 있으시죠. 그 영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차, 2차, 3차, 그 이경영 영차 말고 1차, 2차, 3차 할 때 그 숫자에서 0을 붙이는 거예요. 이 영차가 뭐냐면 1차에 친구들이랑 이제 저녁 먹으러 퇴근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테이블링 서비스로 이제 줄서기 예약을 해놓고 1차를 가기 위해서 가는 곳이 영차라고 합니다. 근데 뭐 영차로 저는 어디를 가는지 생각해보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뭔가 시간이나 효용성을 계속 그 밀도를 높이는 활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직장인들, 거의 이제 우리 대부분의 회원님들이겠죠? 회원님들은 반반차, 반반반차, 뭐 이렇게 계속 쪼개서 쓴다고 합니다. 이게 회사 내규에 따라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지만 계속 시간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게 소비 트렌드에서 내년의 소비 트렌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쓰려고 하냐는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또 분조사에서 또 시간을 쪼개는 현상 중에 뭐냐면 이제는 가성비보다 시성비에 대한 트렌드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맛집 줄서기 짜증나죠. 먹고는 싶은데 요거에 대한 대행 서비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교통사고 나거나 뭐 정말 이상한 놈들 때문에 뭐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등하교 나 대신 안전하게 등하교 해줄 수 있는 라이딩 대행 서비스 또 우리 댕댕이나 그 반려동물들 산책시키는 대행 이런 것들은 그냥 정성이 없고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시간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이거를 대행해 주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거를 구매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가성비를 이런 부분에서 포기하고 시성비를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시성비를 내가 높여줘야 되는가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불확실성 감소라고 제가 써놨는데 예전에는 그 유튜브에 영화 요약 이런 거 보면 스포 금지 이렇게 꼭 써놨잖아요. 왜냐면 스포 나오면 막 욕 먹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결말판 무조건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겸업포함 영화, 뭐 드라마, 뭐 1시간 요약, 뭐 이런 거 다들 보셨죠? 이 영화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대충 흐름을 읽어보고 내가 결정하겠어. 근데 결말이 없으면 내가 판단이 안 되니까 결말까지 넣어놔봐. 하고 보는 거죠. 1시간짜리 뭐 드라마 시리즈 요약도 거의 같은 개념이고. 그걸 또 볼 때 어떻게 봐요? 막 배속 재생하죠. 그래서 LG 플러스가 IPTV 가입자 VOD 시청 고객 그 조사 결과를 해봤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정상 속도보다 빠르게 보는 고객 비율이 39%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 이제 배속 재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배속 재생을 한다는 것도 분초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식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쇼핑 뭐 여성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최근에 이제 남자 쇼핑분들 이렇게 그 마케팅 메일이나 이런 거 보면은 들어서 보면은 실제로 뭐 이렇게 키, 뭐 스타일, 뭐 체중 이런 거 써가지고 옷을 막 그 추천을 해줘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되게 편리합니다. 왜냐면 이걸 내가 고민해보고 나한테 맞을까? 이 사이즈 나한테 있는 건가? 찾아볼 시간에 이제 그 AI 프로그램들이 다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형 맞춤 제품 추천, 이런 것도 분초사회에서 조금 떠오르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분초사회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를 좀 응용 예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나머지 챕터도 얘기해 볼 건데, 그 높은 밀도의 시간 활용, 내 업장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의 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요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 아이디어를 제공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장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살만 발라 드시거나,
가져가서 이제 마음대로 응용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기계가 아이폰으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업장 접근 소요 시간 최소화 경로 제시, 다이렉트 대면 상담 방법, 시간대 제시 뭐 이렇게 써놨어요. 대략적인 샤워시 포화 시간대 정말 디테일한 거죠. 사소한 거고 야 그거 말한다고 사람들이 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트렌드가 이제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에도 이제 운동 PT 들어갈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제 전문 운동 지식을 배우고 싶은데 뭐 이제 웜업을 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든지 물론 이제 우리 몸에 부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생략할 수 없을까? 바로 운동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유산소 하고 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유산소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 신밖에 쓰고 난 뒤로부터 이제 유산소 하는 게 재밌어졌는데 유산소 할 때 처리할 수 있는 잉여 태스크도 제시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더라고요. 사이클 타면서 뭐 그러니까 손 사용이 자유로운 유산소를 유도한다면 뭐 장보기도 있겠고 현님 업종 관련된 뭐 유튜브로 추천해주거나 뭐 되게 주변에 뭐 맛집 정보를 추천해주거나 근데 여기에 대한 디테일은 뭐 각자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입지나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시성비가 필요한 고객 맞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짬새 PT, 틈새 PT, 그러니까 반차 쓰고 반반차 쓰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30분 정도라도 운동하고 허리 펴고 갈 수 있게끔 상품을 구성해 본다든지 뭐 하원 챙기기 애매한 시간대에 이제 키즈 그룹 수업을 한다든지 근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애들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반려인 PT 부담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애견 카페랑 제휴를 한다든지 운동을 가고 싶은데 애를 두고 갈 수는 없고 얘 멍멍이를 데려가자니 헬스장에는 못 데려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디테일을 잡아줄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뭐 홈트 자세 코칭 메뉴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성비보다 시성비죠. 단백질 밀키트 제휴 판매 이런 것도 내가 어떤 게 더 좋은지 왜냐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거라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신 고민해 주는 거죠. 그 시간의 불확실성 감소, 수업 종류별 영상 유튜브 링크 제공부터 해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저기 가서 상담받고 뭐 하면은 대략 30분 정도 내가 날릴 텐데 저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미리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없을까? 그거를 먼저 고민해서 제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수업 종류별로 유튜브를 찍어서 사람들이 맛보기를 볼 수 있게끔 어차피 배속 재생을 하거나 넘겨서 보시겠죠? 그건 알아서 판단하게 하고 그거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라이브로 매번 뭔가 좀 보여준다든지 뭐 다양한 시도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요 내용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간다고 판단하실까 봐 요거 강의 요약본에 다 들어가서 드리는 내용이니까 캡처 일일이 안 따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일물일가라고 하죠. 뭐 사과는 얼마, 아이폰은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이제 천차만별적으로 변한다는 거고 이 일물일가 개념이 변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구매 만족도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제버스가 하나의 물건에 정해진 가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얘기죠. 근데 이 가격이 뭘까요? 이거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예요. 저거 쓸모 있겠는데? 나한테 필요하겠어. 라고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불용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납득하고 구매할 수 있는 최고 금액. 그래, 나 저 사람한테 이 정도까지 돈 쓸 수 있어. 저 서비스에 내가 이 정도까지 돈 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지불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이겠죠, 당연히. 소득의 정도나 뭐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세계관에 따라서 지불용이가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을 할 때 이 지불용이를 의식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해봐야 될까? 그 일물 일가가 아니라 이제 일물 N가입니다. 똑같은 햄버거도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고, 똑같은 상품도 어떤 특정 대상이냐, 어떤 고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옵션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집니다. 옵션 버라이어티에는 저 썸네일이 뭐냐면, 튀르키예에 있는 한 항공사는 그 애들 막 울고 막 떠드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45유로만 당신이 더 내면 노키즈존에 앉혀줄게. 나가는 서비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사회적으로 뭐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저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간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은 그 뭐 애플 제품을 비롯해서 뭐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서도 저런 걸 되게 많이 써요. 판매율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 요때 진짜 사람이 없네. 요때 이런 거 진짜 사람들이 안 사네. 했었을 때 그 시간대, 특정 시간대에 대해서 버라이어티를 하는 그게 있다는 거고, 고객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막 수험생 할인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근데 요 폭을 조금 굉장히 스펙트럼을 늘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수험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수험생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객 버라이어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 버라이어티는 주로 이제 주민 할인 뭐 이런 게 있고 뭐 멜론에서도 그런 거죠. 2달간 뭐 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마다 버라이어티를 따로 주는데 요즘에 떠돌이 미용족이 있다고 합니다. 떠돌이 미용족. 그러니까 미용실마다 첫 회원님을 그러니까 첫 고객님은 할인해 주니까 그 첫 할인만 받으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혜택을 이제 체리슈머 이것만 딱 채가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기회라도 신규가 유입돼서 좋은 경험을 해가지고, 뭐, 재구매가, 아니, 그러니까, 나에게 결제가 이뤄지고, 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좋은 유입이죠.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옵션 버라이어티나 그 노키즈 존 얘기도 했지만 호텔에서 바캉스 패키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오전 반차 쓰시는 분들, 오후 반차 쓰시는 분들, 심지어 야간 반차 맞춰가지고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 할인해주는 옵션도 제공을 하고 쇼캉스라고 이제 숙박은 쫙 빼고 뭐 식당이나 뭐 수영장 이런 루프탑 이런 것만 이용하는 그런 옵션도 제공을 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만 해도 수요가 생기고 그렇게 해도 수익에 많은 기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이 옵션 버라이어티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이 내용을 딱 보면서 백반집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격 설정에 결합 가격 있고 비결합 가격이 있잖아요.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세트를 선택하냐 뭐 세트를 선택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한 결합 비결합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 백반집 같은 경우는 내가 안 먹는 반찬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거 그냥 고기로 그냥 퉁쳐서 주면 안 되나? 몇 그램 더 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옵션 버라이어티에서 이제 그러한 개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응용 예시를 또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시간 버라이어티